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뭐뭐 배웠죠? 숫자형과 그 다음에 문장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문자열이라고 해요. 왜 문자열인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숫자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정수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실수로도 우리가 값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 또는 실수, 그리고 자바는 값을 내가 정수를 저장하냐 실수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int라고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는 뭐예요? int라는 거는 인티저의 약자로서 내가 a라는 변수에는 정수값을 저장하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a라는 변수에 올바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자바 법칙이고 이 법칙, 그 문법을 정확하게 따라줘야 돼요.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 값을 집어넣는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고 그러면 그 값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그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내가 출력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에는 이제 숫자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숫자형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의 숫자, 정수를 표현할 때는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 int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자, 뭐뭐가 있냐면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라는 게 있고요. int가 있고 lo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뭐 어떤 값을 바이트로 표현하고 short로 표현하고 int로 표현하고 long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in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값을 표현할 때도 int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int만 기억해도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128이라고 써볼 건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타입마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경량화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큰 숫자, 큰 값을 쓴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경량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형 컴퓨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냉장고나 그 다음에 스피커나 그런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소형 컴퓨터가 탑재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용량이 무거운 것들이 들어가면, 용량이 무거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힘들죠. 그죠? 왜냐면 그런 소형 기기, 소형 가전기기에는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용량을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코드를 입혀줘야지만 그 해당 프로그램에 돌아가면서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C 언어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만들어진 언어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1970년도에 만들어진 언어고, 1970년도에 언어가 만들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지 못했다는 거죠. 좋지 못했다 보니까 그 메모리를 1조차도 아끼려고 했던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아껴야 되는 그런 언어인데, 자바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메모리 크기를 아껴야 된다, 엄청나게 아낄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자바는 알아서 메모리 해제라든지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바이트, 쇼트, 롱 해가지고 내가 메모리를 1조차 아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이 각각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서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트. 왜냐면 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이트도 메모리 크기가 있는데 메모리 크기가 얘는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 그리고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값의 범위가 얼마큼 되냐면, 자, 저도 이거는 외우는 건 외우지만 외우지 못하는 거는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음수하고 양수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수하고 양수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트는 메모리 크기가 1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바이트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이트,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해당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크기를 확인하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바이트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코드를 적어주게 되면 얘가 몇 바이트가 나온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1 나오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가 1바이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1바이트를 우리가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죠? 여러분들? 8비트죠. 8비트. 8비트. 1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인데, 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뭐죠? 바로 이진수예요. 이진수. 그러니까 기계어라 하죠, 보통. 자, 기계어, 컴퓨터는 이진수를 알아듣는데, 왜냐면 1과 0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쓰지만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변환된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진수로 변환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그거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진수. 그러면 2에 8승하게 되면 2에 8제곱, 2에 8제곱하게 되면 요 바이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256이라는 값을 적절하게 음수폭과 양수폭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값의 범위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빼먹었죠? 0이 있죠. 그죠? 0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의 범위가 나눠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출력이라는 걸 해보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실행해보면 마이너스 1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값의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250이라 썼어요. 그러면 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나죠. 자, 보이시나요? Inconvertible type, 그러니까 Possible Logic Conversion from int to byte. 그러니까 즉 바이트는 해당 값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얘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 이거 값을 표현하려면 int 써라. int 써야 된다. 아니면 다른 이제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이, 그 변수가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이너스 128이라고 임의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타입에는 또 뭐가 있다? 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쇼트라고 써볼게요. 자, 쇼트 같은 경우는 이제 64,0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32,000부터 32,000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쇼트도 얘가 이제 바이트로 전환하면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그러면 2바이트를 비트로 바꾸게 되면 16비트란 말이에요. 그럼 16비트를 2에 16승 해가지고 16 제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64,0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 64,000이라는 값을 음수폭과 양수폭으로 나눴을 때 약 마이너스 32,000부터 양수 32,000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값의 범위를 복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000부터 약 32,000까지의 값을 쇼트가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값을 벗어나는 순간 그 값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빨간 줄 그었습니다. 뭐이죠?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얼마큼의 크기가 나온지 확인해 봐야죠. 쇼트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쇼트 바이트스. 자, 참고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메모리 크기 확인하려면 이 바이트 쇼트가 S가 앞이 다 대문자입니다. 바이트가 대문자, 바이트의 B가 대문자, 쇼트의 S가 대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2바이트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비트로 전환하면 16비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거 인트죠. 인트. 자, 인트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 얘는 약 21억까지,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 크기를 확인해 보면 얘는 4바이트가 나옵니다. 4바이트. 자, 인트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인트라 쓰시면 안 되고 인티저라고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4바이트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걸 비트로 전환하면 당연히 뭐다? 32비트예요. 왜냐면 1바이트가 8비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8432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4바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바이트를 32비트를 했잖아요. 그럼 32비트를 2에 32승 하게 되면 42억이 나오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 대역폭으로 나눠가지고 값을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i도 똑같이 써줄게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 중에 메모리 크기가 제일 큰 게 누구냐면 롱입니다. 롱은 굉장히 숫자가 커요. 이건 뭐 저도 뭐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큰 수를 표현할 때 바로 롱이라는 걸 쓴다. 근데 이제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뒤에 보면 L이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쓸 때, 그러니까 즉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전미어를 붙이지 않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숫자는 어쨌든 이제 요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롱 타입밖에 저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L을 붙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해당 숫자는 뭐다? 롱 타입이다 라고 우리가 자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안 붙이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L이라고 붙여줘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큰 값을 저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뭐 소규모의 숫자를 저장해요. 20을 저장한대요. 그러면 20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에러까지는 안 나는데 에러까지는 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해당 수가 엄청나게 큰 수를 표현할 때는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수를 표현할 때는 전미어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뭐 인트 이하의 수를 표현할 때는 뭐 L을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근데 L을 그냥 웬만하면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롱을 쓰실 때는. 근데 이제 L이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 L이라는 값이 출력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그냥 전미어예요. 전미어. 그냥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자 보이죠? L 안 나오죠? 그래서 롱은 사용할 때 이 뒤에다가 L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면 몇 바이트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롱이라 쓰고 바이트스라 써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얘는 8바이트가 나옵니다. 8바이트. 굉장히 크죠? 자, 8바이트는 뭐예요? 대역폭이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얘는 비트로 전환하면 64비트예요. 그래서 64비트를 2에 64승 하게 되면 요거에 이제 합친 그 값이 나오는 거죠. 그걸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는 게 있고 각각 뭐가 있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에 맞게 뭐다? 값의 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고 그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의 범위 내에서 그 값을 해당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 데이터 타입에 맞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플롯이라는 게 있고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플롯을 잘 안 쓰고 더블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롱 쓸 때 여기 뒤에 L이라고 전미어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롯도 마찬가지로 실수형 데이터를 사용할 때 뒤에 전미어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롯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F라 쓸게요.
요것도 저는 이제 값을 못 외우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자, 보이죠? 자, 지금 F라고 전미어 붙어 있는 거. 근데 안 붙이게 되면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빨간 줄 붙는다는 거는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자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붙여줘야지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 나올까요? 자, 플롯이라 쓰고 바이트스라 써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4바이트가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같은 메모리 크기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타입 자체가 나눠집니다. 인트도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4바이트라도 인트는 정수를 저장하는 거고 플롯도 4바이트지만 플롯은 뭘 저장한다? 실수값을 저장하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비트로 전환하면 84, 32비트게 되죠. 그 다음에 출력도 해볼까요? F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보이죠?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쓴다 해가지고 이 모든 값을 모든 소수점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플롯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실수 소수점 자리가 있어요. 소수 자리. 그래서 얘는 요만큼까지 표현하는 게 이 플롯의 특징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보통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제일 많이 쓰냐면 더블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더블. 그래서 더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건데 왜 더블을 많이 쓰냐면 얘는 이제 뭐냐면 좀 더 정교하게 소수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롯처럼 뒤에 전미어를 안 붙여요. 전미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더블도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더블 바이트스라고 적어주시면 실행했을 때 얘는 8바이트가 나와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8바이트.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8바이트는 누구? 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롱도 8바이트를 표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를 표현하냐 실수를 표현하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D. 자, 출력을 해보면 얘는 조금 더 많이 표현하죠. 보이죠? 그러니까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소수점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3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값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상은 거의 의미가 없죠. 프로그래밍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맞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true, false죠.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true, fals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담기 위한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뭐냐? 바로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불리언이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품기 위한 뭐다?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를 품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불투 여기다가는 false라고 저장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딱히 이제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얘는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뭐 바이트스 출력해봤자 안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SOT 출력만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1, 2 자, 실행하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형. 문장 아니에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관리하는 거죠. 문자. 그 문자를 관리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바로 캐릭터예요. 캐릭터. CHAR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영어로 읽으면 차라고도 읽거든요. 현지 개발자들은. 차라고도 있고 근데 풀네임으로 하면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읽습니다. 얘는 이제 문자예요. 자,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자하고 문장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문자를 사용하냐 문장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출력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씁니다. 여기 나오죠? 바이트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2바이트가 나와요. 2바이트.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를 표현할 때 보통 캐릭터는 몇 바이트 취급되냐면 2바이트로 취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헬로라고 쓰게 되면 뭐 헬로 쓰면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HLLO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메모리로 잡히는 거예요. 2, 4, 6, 8, 10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몇 바이트 쓴 거다? 10바이트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C 플러스 C 그러면 H가 출력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 뜹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캐릭터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저장할 수 없다 라고 뭐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는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장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는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라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문자를 쓴다? 그러면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해당 데이터 타입과 그거에 맞는 이제 문법을 작성을 해줘야지만 문장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논리형 데이터 타입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걔네들은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라 하거든요. 기본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이냐, 참조형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기본형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방금 설명드렸던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인트, 그 다음에 롱,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플롯과 더블, 그 다음에 불리언. 요게 이제 기본형 데이터 타입인 거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은 바로 스트링밖에 없어요. 스트링이 바로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이게 왜 참조형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던 건 뭐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문장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올바른 값을 넣어줘야지만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변수의 그러니까 해당 데이터 타입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태,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 입력을 해줘야지만 그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